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작지만 강한 대학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그리고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박상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유해드릴 주제는 Rethinking and Harnessing Trustworthiness of Generative AI for Security입니다. 사실 요즘 제너러티브 AI가 아주 파퓰러하죠. 근데 일단 이걸 이용해서 시큐리티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시큐리티, 제너러티브 AI 이것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제너러티브 AI 말할 필요가 없죠. 아마 모두들 다 잘 쓰고 계시고 저만 해도 사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미적 감각이 없는데 보통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을 때 예쁜 그림 또는 제가 프로젝트를 퍼블리시하고 싶을 때 예쁜 아이콘 이런 거를 참 항상 만들고 싶었는데 포기를 그냥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포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생성 모델이 생성 잘해주죠.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잘 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큐리티 문제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코드 제너레이션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취약점이 없는 시큐어 코드 제너레이션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드웨어 버그 픽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forging harness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이제 그 마지막 거는 나중에 김소연님께서 나중에도 발표를 하실 걸로 알고요. 이 제너러티브 AI를 이용해서 시큐리티 문제를 많이 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달파에서도 아까 김태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달파에서도 AI 사이버 챌린지라는 이런 챌린지를 또 만들었어요. 이거의 목적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너러티브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버그를 찾고 자동으로 시큐리티 패치를 생성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성 AI를 써서 이렇게 시큐리티 문제를 풀려는 아주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이 모티베이션 이그젬플로 이런 패치 제너레이션을 이제 모티베이션 이그젬플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다음 아래에 있는 패치를 고쳐라. 한번 오픈 AI한테 물어보면 아마 패치를 생성을 해줄 거예요. 패치를 생성해 주는데 과연 이 패치가 옳을까? 우리는 이제 오픈 AI가 만들었으니까 그래 믿고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베이스라인 메소드가 되겠죠. 하지만 얘를 한 번 더 검증해 보면 좀 더 좋겠죠. 가령 우리가 저기 코드가 있고 코드에서 퍼저나 스태틱 어널라이저 컨컬리 익스큐션을 돌려서 버그를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버그를 트리거한 인풀, proof of vulnerability를 찾았다고 하면은 과연 생성된 코드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이브하게 컴파일 가능한가? 요거는 돌려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어진 POV, proof of vulnerability를 넣어보고 과연 이 생성된 패치된 코드가 똑같은 버그를 트리거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패치 이전의 코드랑 이후의 코드랑 펑셔널리 이퀴버런트한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여기서는 이런 프로시저, 이런 포스트 프로세스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믿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큐리티에서 좀 더 줌아웃 해가지고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사실 이 트러스트 제너러티브 AI 일반적으로 트러스티워티 이슈가 상당히 요즘에 문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이트 하우스에서 나온 행정명령인데 작년 10월 30일 날 나온 행정명령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배치하고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행정명령이고, 이제 트러스트워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사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거의 초반에 LLM을 이용해서 LLM의 문제를 파악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LLM이 이제 우리가 한 대상 LLM이고요. 분석하기 원한 빨간색 제일 오른쪽에 있는 LLM이 이제 공격자 LLM입니다. 공격자 LLM은 이런 프롬프트를 잘 생성해서 가령 두 번째 프롬프트는 너 보이지 않으면 뭐 할래? 하면 대답은 여기서는 나는 은행을 털 거야 라는 이런 공격적인 대답을 내뱉게 되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한 거 보면 이제 민감한 정보도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LLM 자체가 컬처럴 바이어스도 있어요. 보면 저 챗GPT 아이콘은 우리한테 익숙한데 저 J처럼 생긴 저 아이콘은 이제 아랍 문화의 데이터에서 학습된 L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논문은 사실 최근에 ACL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제 논문 아닙니다. 네, 거기서 보면은 사실 여기서 마지막 예제를 보면은 참 쉽게 어떻게 이 LLM이 정말 컬처럴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자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건 지금 인필링 태스크를 풉니다. 예, 할머니가 아랍 사람이고 그 할머니가 저녁으로 블랭크를 만든다. 그래서 블랭크를 채워넣으라고 요청을 하면은 챗GPT는 스테이크를 넣습니다. 스테이크 참 서구적인 대답이죠. 스테이크를 내뱉는데 사실 이 아랍의 채팅 LLM은 캡사라는 이제 아랍 스페시픽한 음식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델 자체에도 이제 바이어스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 이거는 이제 발표하시면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는데 할루시네이션 제 생각엔 정말 단어를 기가 차게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할루시네이션 특히 한국인 30대, 40대 남성분들 할루시네이션 하면 딱 떠올려야만 하는 게임이 하나 있죠. 뭐죠? 맞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예, 스타크래프트를 반드시 떠올려야 되고요. 이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서는 보여주는 현상. 그리고 랭귀지 모델에서는 거짓을 사실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의 예에서 보면은 근데 할루시네이션은 약간 이름은 직관적이고 좋은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잘 정리된 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어플리케이션마다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예를 보면은 대답이 correct answer랑 달라요. 그럼 여기서는 factuality hallucination이라고 분류도 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summarization task를 풉니다. 이 컨텍스트를 이제 LLM이 서머라이즈 해야 되는데 이제 인컨시스턴트가 지금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걸 뭐 페이스풀리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어플리케이션 디펜던트하게 할루시네이션을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시큐리티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무엇일까요? 아마 흔한 예로는 코드가 추악한 코드를 내뱉을 때 아마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은 아까 발표하신 브랜단 교수님의 이제 페이퍼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프롬프트에서는 랜덤 베이스들이 지금 보면 랜덤하게 세 개의 플롯 베리어블을 할당한 상태고 프롬프트로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라. 그 사실 코덱스 코파일럿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생성한 내용인데 사실 생성된 내용을 보시면은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잘 아시겠듯이 버퍼 오버플로 일어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 컨텍스트에서는 만약에 코드가 vulnerable한 코드를 생성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제너러티브 AI를 믿고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 AI가 가질 수 있는 많은 좋은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시큐어한다든가, 뭐 어드버서리얼 퍼터베이션에 로버스트하게 한다든가, 페어하게 만들다든가, 혹은 할루시네이션을 없게 만들다든가 이런 좋은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보다 더 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제너러티브 AI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개는 키워보진 않았지만 강아지가 제 말을 잘 들어야지 얘를 신뢰할 수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로 제 명령을 잘 따라야지 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제 이 컨트롤러빌리티가 아마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컨트롤러빌리티가 사실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하는데 크립토그래피는 잘 모르는데 요거는 알고 있어요. 입실론 indistinguishable crypto system. 보통 시스템 사람이 개발자가 입실론 indistinguishable crypto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뭐 크립토 알고리즘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죠. 이 경우에 이 시스템을 시큐어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컨트롤빌리티 개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AI 디벨로퍼가 나는 너가 이런 속성을 만족했으면 원해라고 이렇게 주면 AI 알고리즘은 사실 그 속성을 만족하는 알고리즘 혹은 모델을 생성하거나 혹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건 잘 안 된다. 하지만 이건 가능하다라고 이제
대안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컨트롤러빌리티 개런티가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AI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속성의 간단한 예로는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연구가 존재하는지, 사실 고전적으로는 이 컨트롤러 AI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사실 관련된 연구가 존재합니다. 한 예가 사실 컨포멀 프리딕션인데 아마 보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이제 AI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방법론인데 이제 요거의 핵심은 다인 것 같습니다. 이 컨포멀 프리딕션은 C-hat, 컨포멀 프리딕션 모델이 주어지면은 set을 내뱉습니다. set of label, set of label이 있는데 거기 set에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다음과 같은 커버리지 개런티 속성입니다. 말인즉 높은 확률로 이 set에는 정답을 담고 있다라는 개런티거든요. 알고리즘을 돌리면 다음을 개런티를 갖는 컨포멀 셋 모델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답은 토이 테리어가 되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휴먼 인더 룹 디시전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저는 이제 도구 브리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이 컨포멀 프리딕터가 저 컨포멀 셋을 내뱉고 그리고 저 컨포멀 프리딕터의 프로퍼티가 커버리지 개런티 프로퍼티가 있다고 아는 상황에서 저는 나는 불독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리고 푸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레이블을 제외시키면 딱 남는 답은 토이 테리어죠. 이런 식으로 디시전 메이커가 정답을 더 정확한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AI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제너러티브 AI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첫 가지 챌린지는 이거를 제너러티브 AI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인데 셋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드 픽스에 대한 예를 집어넣는데 다음과 같은 아래 코드를 고쳐줘 하면은 이제 답을 내뱉겠죠. 내뱉는데 사실 하나의 코드에 대해서 패칭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NLP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이제 셋 사이즈가 무한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디시전 메이커가 어떤 패치를 고를 것인지 고려를 하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제너러티브 AI 시스템은 엄청 컴플렉스한 이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희망하는 패칭 시스템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보면 이제 패치 이그젬플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리트리버가 버기 코드랑 비슷한 패치를 추출해서 이제 그걸 LLM한테 같이 버기 코드랑 같이 넣어서 패치를 생성하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각 컴포넌트들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러가 프로파게이션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랑 관련된 페이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로 저희는 셀렉티브 제너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모티베이션 이그젬플로 NLP 이그젬플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퀘스천 앤서 페어를 보시면은 퀘스천은 When did the monorail stop going to the Disneyland Hotel이고 정답은 1999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탠다드한 퀘스천 랭귀지 모델에서 이 퀘스천을 넣으면은 이 케이스에는 제 기억에 GPT 3.5였는데 여기서는 오답을 출력하게 됩니다. 오답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고요. 정답은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파인 튜닝 할 수 있죠. 파인 튜닝에서 방금 말한 퀘스천 앤서 페어에 대해서 정답을 내뱉도록 할 수 있는데 파인 튜닝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비싸죠.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설명한 컨포멀 프리딕션에 대해서 컨포멀 프리딕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포멀 프리딕션은 이런 랭귀지 모델의 포스트 프로세스로 쓸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set of answer를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제 이 set of answer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셋이 이론적으로 아주 커서 이제 디시전 메이커가 그 중에 정답을 하나 고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티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컨포멀 프리딕션이 다른데 만약에 랭귀지 모델이 대답을 내뱉었다면은 이게 올바르면은 그대로 내뱉고 그렇지 않으면은 리젝트 시켜서 I don't know라고 대답을 내뱉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챗GPT가 잘하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것은 고전적으로 두 개의 레이블이 똑같냐 다르냐, 요거는 상당히 확인하기 쉬운 문제죠. 하지만 NLP 태스크 혹은 코드 제너레이션, 패치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이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답이 있으면 무수히 많은 정답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여기서는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힘든 상황이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구전적으로 잘 알려진 인텔 그 문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셀렉티브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너무 여기서는 이제 컨서버티브한 대답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전적으로 알려진 인텔먼트 속성을 사용합니다. 어떤 문장은 다음 문장을 수반해, 이렇게 세멘틱 커렉트니스한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셀렉티브 클래시파이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셀렉티브 제너레이션 모델을 학습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그럴듯한 대답을 내뱉게 되죠. 하지만 이 인텔먼트 레이블 이거 자체는 사실 사람이 붙여줘야 됩니다. 두 문장이 주어지면은 이 두 문장이 동치야라고 사람한테 물어서 레이블을 다 받아와야 돼요. 하지만 이 레이블을 받는 작업은 정말 비싼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는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저희가 컨트롤하고 싶은 대상은 프리시전입니다. 프리시전. 여기서 다시 이 셀렉티브 제너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이 모델은 어떤 생성된 대답이 있을 때, GX가 있을 때 얘를 그대로 내뱉을 것인지, 아니면 얘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리젝하고 I don't know라고 내뱉을 것인지 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프리시전의 정의는 이렇게 I don't know라고 내뱉지 않은 셋들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세멘틱 커렉트니스가 만족하는 것의 비율, 이 바로 프리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대상을 컨트롤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방법을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약간 부정확한 면이 있고요. 보통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데이터가 레이블이 인텔먼트 레이블이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 셀렉션이 일어난 대답을 했는데 퀘스천을 내뱉는데 모델이 I don't know라고 대답하는 그 I don't know라고 대답하지 않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셀렉션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레이블이 안 된 애들한테 수도 레이블 방법을 이용해서 레이블을 달아줘요. 달아주고 이제 프리시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종국에 셀렉티브, 우리가 원하는 프리시전 레벨을 갖는 셀렉티브 제너레이트 모델을 찾게 되거나, 혹은 못 찾게 되면은 가장 높은 프리시전을 만족하는 셀렉티브 제너레이터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알고리즘을 그냥 제안하고 끝낸 게 아니라 얘가 이 컨트롤빌리티를 만족한다 증명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까 설명한 프레임워크랑 비슷한데, 만약에 우리 개발자가 나 셀렉티브 제너레이션 모델을 학습하고 싶은데 프리시전 개런티 요만큼 1 입실론만큼 맞출 수 있는 제너레이터를 찾아줘 하면, 이 알고리즘을 그걸 찾아주거나 혹은 못 찾아주면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최대치의 프리시전이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이렇게 컨트롤 가능한 알고리즘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좀 복잡한데 이제 두 번째 챌린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너러티브 AI가 엄청 복잡한 AI 시스템들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모듈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컴포지셔널 어프로치를 택합니다. 각 모듈마다 모듈을 믿을 수 있게 만든 후에 합치자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구체적으로 레그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레그 시스템은 사실 랭귀지 모델의 최신성과 관련된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제안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할루시네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서 보면은 퀘스천 앤서를 보면, 퀘스천은 When was the last time the Cubs won the World Series before 2016? 답은 1908년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트리버가 잘못된 도큐먼트를 추출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아주 자가 강한 제너레이터는 이 퀘스천과 도큐먼트를 보고
답을 생성해내는데 이제 그게 오답인 거죠. 1945년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내뱉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페이퍼에서는 저희는 이제 컨포멀 프리딕션,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컨포멀 프리딕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가령 리트리버를 변경시켜서 컨포멀 셋을 내뱉게 만듭니다. 컨포멀 셋은 특정 속성이 가지고 있어요. 정답을 높은 확률로 갖고 있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루로 이제 하이라이트한 센텐스가 되고요. 그러면 제너레이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너레이터는 리트리버 셋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니까 하나씩 리트리버 셋에서 도큐멘트를 하나씩 긁어와서 대답을 만들어요. 계속 이게 이터러티브하게 대답을 만들어서 앤서 셋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앤서 셋에는 적어도 정답을 높은 확률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그것도 증명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어떻게 리트리버를 정확하게 만들 것인가? 정확하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얘를 합친 이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제 컨포멀 프리딕션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리버가 보통 질문이 주어지면은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답을 하나 여기서는 내뱉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도큐멘트 하나를 내뱉는 대신 컨포멀 프리딕터를 적용해서 셋 오브 도큐멘트를 내뱉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도큐멘트에는 이론적인 보장이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답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개런티를 가지는 리트리버 셋을 학습하고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리트리버 셋을 어떤 센스에서 커렉트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 제너레이터도 같은 방법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듭니다. 과연 퀘스천이 주어지고요. 여기서는 true document가 주어져요. 이때 이제 리스폰스가 주어지는데 이 싱글 리스폰스가 아니라 set of response를 내뱉게 이런 식으로 컨포멀 프리딕션을 이용해서 수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컨포멀 셋은 높은 확률로 정답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얘네들 두 개 별도로 디벨롭한 이 컴포넌트를 합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만약에 리트리버 셋이 있으니 그 엘리멘트 하나하나씩 하나를 뽑아서 퀘스천과 붙여서 제너레이터에서 넣어서 답을 가져오고 이걸 반복해서 정답 셋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그게 C레그라고 표현된 레그 셋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알고리즘이 아니라 좀 이런 특수한 이론적 속성, 컨트롤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이 알고리즘한테 나는 이런 커버리지 개런티를 만족하는 레그 셋을 만들고 싶어 라고 주면 방금 대하는 알고리즘은 그 개런티를 만족하는 레그 셋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빌리티를 만족하는 하나의 AI 알고리즘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이게 뭔가 좋아 보이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우리가 커버리지 개런티를 우리는 항상 accuracy를 99.99% 만들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커버리지도 99.99%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알고리즘 특성상 셋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 사이즈가 커진다는 말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디시전 메이커 입장에서 아주 디시전을 내리기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제 거기는 요약하자면 커버리지랑 이피션시랑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한번 하이라이트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제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이제 저희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요런 좀 유니크한 저희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이런 제너럴한 패치 제너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숏텀 골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실 패치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인데 패치 이그젠플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게 랭귀지마다 다를 수도 있고 지역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패치를 이그젠플을 리트리버하는 리트리버가 있고 이제 그 데이터셋이 여러 개 있으면은 리트리버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걸 조합해서 다시 LLM한테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패치를 생성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 이그젠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가에서부터 모든 리트리버를 다 동등하게 믿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아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줘야 되고, 그럼 패치를 여기서 리트리버에서 패치를 꺼내야 되는데 몇 개를 꺼낼 것인가, 하나를 꺼낼 것인가, 두 개를 꺼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크인 정크아웃이라서 오류가 많은 패치 이그젠플이 많을수록 패치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LLM이 패치를 생성했다면 정말 얘가 좋은 패치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얘를 정말 내뱉을 것인지 리젝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론, 이제 디시전이 필요하죠. 이제 이런 많은 퀘스천들은 사실 제 생각에는 오픈 퀘스천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아마 하나씩 두 개씩 아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립토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크립토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책 챕터 1, 2는 읽었습니다. 항상 모든 책의 챕터 1, 2는 읽기가 쉽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옛날에 이 책을 읽었는데 요즘 그래 AI가 신뢰할 수가 없는데 과연 AI를 제외하고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 크립토 시스템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이 크립토 시스템이, 저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론적인 레벨에서 왜 이 크립토 시스템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립토 시스템이 이게 솔리드하고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프린시펄이 아마 좋은 대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챕터 1에 나와 있는 프린시펄인데, 프린시펄 오브 더 모던 크립토그래피. 첫 번째 프린시펄은 시큐리티에 대한 정의를 하라는 겁니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썸션을, 두 번째는 어썸션을 명시하라는 거죠. 가령 어태커는 퀀텀 컴퓨터를 쓸 수 없다. 이건 왠지 필요할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 너가 인크립션 스킴을 만들었다면은 그게 방금 정의한 시큐리티 정의 그리고 그 명시한 어썸션 안에서 정말 시큐리티 정의를 만족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 프루프를 내뱉으면은 이 크립토 스킴은 적어도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철학을 이 제너러티브 AI를 좀 개발하는데 좀 아답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제너러티브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트러스트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고, 관련된 어썸션에 대한 정의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보다는 개발한 러닝 알고리즘이 있다면은 그게 명시한 어썸션에 대해서 트러스트 정의를 만족하는가, 프루프까지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돼야지 우리가 조금 더 제너러티브 AI를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저희 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산동 교수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제 질문 Q&A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여기 앞에 손 드신 분께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크립토하고 AI의 관계가 벌써 90년대에도 이미 유사성을 많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암호학자들이. 그런데 그게 왜 비슷한가를 이제 와서 알아보니까 이제 LLM도 나오고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AI라는 게 별로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0, 30년 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AI 에브리웨어, 크립토 에브리웨어 된 세상이고, 해킹도 에브리웨어 된 세상이 돼버렸는데, 아까 그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제 크립토에서 좀 이렇게 발로해서 인디스팅기셔빌리티 하는 개념은 이제 암호에서 옛날서부터 썼던 얘기인데, 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해두고 싶은데, 이제 목적은 인디스팅기셔빌리티를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가정이 또 있잖아요, 그죠? 공격 모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든 AI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암호학자들은 인디CCA 이렇게 해서 초준 사이퍼텍스 어택 이런 얘기 또 그 책에 나올 거예요. 네,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됐는데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이제 결합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미 크립토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네. 교수님이 잘 접목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고,
또는 아까 컴포지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사실 이제 크립토그래픽 프로토콜 하는 사람들이 네, 유니버셜 컴포저빌리티라는 개념을 또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죠? 네, 그런 면에서 교수님이 연구가 이제 오버래핑되는 인터디시플리너리 하지만은 결국에 저는 그 AI든 크립토든 해킹이든 펀더멘탈 컨셉이나 안에 어프로치하는 거 문제의 솔루션이 용어는 다르지만은 개념은 기습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크립토하는 입장에서 코멘트 드렸습니다. 네, 제가 좀 진지한 질문이었죠? 네, 네, 제가 크립토는 잘 모르지만 다시 책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어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손 들어주신 분 계시면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젠 AI의 현재 신뢰도의 그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굳이 수치로 AI에 대한 수치를 내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거죠. 글쎄요, 이게 assumption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under IID assumption 말인즉 테스트 셋이 생성될 때 이 트레이닝 셋과 동등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 이런 가정에서는 상당히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벤치마크 리절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이미지 내에서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믿을 만한데 사실 그 가정이 깨진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혹은 셀프 드라이빙 카가 랭귀지 모델이 트레이닝 셋이 아닌 데이터 셋을 보게 되면 가령 뭐 랭귀지 모델에서는 프롬프트 인젝션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신뢰도는 거의 0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좋은 내용 들려주신 박상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